김건희 씨는 자기가 출석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출석 안 한다는데 소환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이준석 단일화 합니까? 명태균 씨가 이준석 씨랑 홍준표 씨를 안 건드리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신났어요. 김문수 측에서 연락이 왔다. 자유통일당에서 어떤 댓글 이런 것들을 뭘 나쁜 걸 해달라. 더럽고 창피스럽고 문제 생기면 건 다 우리 보고 하라고. 김건희 씨는 자기가 출석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출석 안 한다는데 조기 대선에 영향을 본인을 진짜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 거기다 선거 중립 정신 못 차렸어. 아주. 당연하죠. 선거 중립 때문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윤석열이 국민의힘 지지해 주세요 했잖아요. 며칠 전에 김문수 지지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놓고 지금 선거 중립을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를 대선 전에 소환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고만 하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검찰에서. 소환이야 문제가 아니라 빨리 집어넣어야 돼 둘 다. 지금 아니 건강상의 문제로 뭐 못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 아크로비스타 걸어 멀쩡하게 잘 들어 악수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봤잖아. 그게 무슨 건강하지 못한 거. 홍삼 기자 또 폭주하신다. 빨리 집어넣어야 된다고. 빨리 집어넣어야 돼 정말로. 둘 다? 둘 다. 예. 죄가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안 그래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 아니야. 어. 같이 다, 생각하고. 그러면 비주얼 담당에 꼭 이렇게까지 가야 돼? 근데 검찰이 그럴 의지가 있냐 이거죠. 검찰은 이제는 열심히 뜁니다. 이제 검찰은 자기네들의 존재 이유를 한덕수 나가리 되면서 네. 그 소위 이제 그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기재부라든가 이거 한덕수로 넘어가서 어떻게 될 거야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다 포기했잖아요. 검찰도 다 넘어갔어. 검찰도 포기한 지는 오래됐고요. 이제 검찰이 자기네들이 칼을 휘두르면서 자기네들 존재 이유, 자기의 실력을 계속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고. 저는 대선 이후라고 보는데. 대선 이후에? 예. 대선 이후라고 보는데 몇 번 조율이 있겠죠. 그래서 체포영장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대선 이후겠죠. 체포영장까지 못 칠 것이다 대선 전에는. 네. 검찰이 지금 그 김건희 윤석열 수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순한 양들이고 지금껏 봐주던 사람들이고 지금껏 제대로 수사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태세 전환을 한다고 심우정 해도 검찰총장 요새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던데요. 지금 검찰 수뇌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우리가 정무적으로만 보면 지금까지 많이 기다렸다. 어차피 3주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급발진하느냐. 차라리 특검으로 그냥 종합특검으로 가자. 지금 하는 척해서 괜히 조금 건드려 놓으면 그게 특검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여론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선거로만 봤을 때 김건희가 만약에 체포되는 순간이 오면 굉장히 연출을 할 거거든요. 어떤 불상 모드, 동정심 모드 뭐 등등으로 그러면 그게 꼭 선거에서 우리에게 좋은 거냐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도 있습니다. 그런 정무적 판단도 있다. 근데 검찰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이 명분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선까지는. 네. 그러면 이준석 단일화 합니까? 다 그러니까 물어봐요.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좀 하고는 그러니까. 한다 만다 이러면서 이익이 좀, 없잖아, 실익이.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이 화양연한데 지금 와야 단일화라면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자기가 단일화는 결국 김문수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대선 이후에 네. 당권을 가져간다 뭐 이럴 텐데 네. 그 누구 약속해 줄 사람이 없잖아 이제. 네. 네, 아무도 홍준표, 없어요. 명태균 입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홍준표 씨가 이제 밖으로 빠져 있고 심지어 이제 그 세력들은 또 이재명 후보 측을 돕고 지지 선언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장 코드가 잘 맞는 건 홍준표 후보였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으로선 단일화는 훨씬 어려워졌다고.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가 이준석 씨랑 홍준표 씨를 안 건드리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어요. 그 이번 선거할 때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홍준표는 그래서 좀 약간 서로 타협해가지고 이제 하와이 간 거잖아요. 그러다 이제 좀 이따 들어와서 정리하겠지만 그래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신났어요.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떤 식으로든 공격할 그 거리는 되게 많지만 그거를 안 하고 자기가 대선 주자로서 뛸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급이 안 됐어. 명태균 씨가 그 이준석 후보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것도 있고 또 이준석도 갖고 있는 게 많죠. 이준석 의원이 그 김건희 씨하고 통화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들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기 그거는 때문에 이제 그 자료들도 많아요. 쓸 일 없이 대선을 그냥 대선으로만 치를 수 있게 돼가지고. 당장은 안 쓰겠다 뭐 이 정도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지금은 넘어갈 수 있다 명태균이 안 건드린다 하더라도 검찰도 안 건드린다 하더라도 대선 끝나고 그럼 명태균 특검이 여러 가지 특검들이 그때 이제 모르죠. 칼날이 들어올 텐데 그때 모르죠. 그때는 방어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죠. 특검이 누가 되냐가 중요하지.
어쨌든 비주얼 담당도 특검해요 그러면. 단일화는 그래서 어렵다가 여의도의 전망입니까 대체로? 뭐 당 쪽에서도 어렵게 보고 있더라고요.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이준석한테 줄 게 없잖아. 특히 그 부분입니다. 지금 네.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건데 당 쪽에서도 뭔가를 줘야 이게 땡겨지는데 주는 것도 엄청 크게 줘야 되는데 그렇지. 예를 들어 다음번에 떨어져도 네가 당권을 가져가라라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걸 개런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도 없는 거고 이제 다 쌍권도 날라갔는데 딴 것도 날라갔고 김문수 후보조차도 만약에 이번에 실패했을 때 정계 은퇴 수순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누구도 개런티를 못 약속해줄 대주주가 없어져 버렸어. 저 어제 국민의힘 아주 중진이 넘죠. 제일 고참 분하고 만났었는데요. 네. 만났는데 4단계 정도 지나야 4단계 정도 지나야 단일화가 될 것이다. 일단은 이준석이 뭐 TV 토론 나가서 일단 자기가 까불거나 얘기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만히 TV 토론 있을 거고. 나가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 그래도 TV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근데 가장 그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이재명이 저지르지 않는 한 단일화가 안 될 거다 얘기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는 이재명은 안 저질러요. 자, 두 번째는 김문수의 진정성을 당에서 받아주고 100% 정도 도와야 함께 계속 도와서 100%안 도와요. 안 돕고 있잖아요. 자, 안 도와야 김문수가 올라가고 이준석이 찌그러들 텐데 그때서야 이제 단일화가 열리고 그 다음에 양권 그러니까 권성동 권영세가 저질러 놓은 걸 수습해야 되는데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안 되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을 당에서 수습해주지 않으면 이 단일화가 안 되는데 4단계 다 거의 확률이 뭐 굉장히 낮은데 TV 토론회까지 가고 네? TV 토론을 통해서 이제 지지율을 막 요동치게 만들어서 요동치고. 올라가고 막 자기가 10% 넘어가고 김문수가 이게 뭐지 이재명이 큰 실수하고 이재명 바지 똥 싸고 네. TV 토론회 때 바지 똥 싸고 김문수를 김문수를 100%막 돕고 뭐 어. 당에서 이 90점이 되고 한동훈이 뛰어와서 도와주고 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야 전부 다. 거기다가 윤석열을 스무스하게 정리하고 그거 안 되지 전부 다. 이게 돼야 이준석하고 단일화. 야 로또 맞기보다 어렵네. 그죠? 확률이 좀 떨어지는. 떨어져. 이준석이 그런데 국민의힘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생기면 움직일 수도 있는데 아니, 그거를 이 보장해줄 사람이 없다니까. 자 지금 확률이 이제. 다 5% 미만인데 1% 정도인데 1% 곱하기 1% 계속 이재명 후보 바지 똥 싸는 거는 확률이 제로야. 자 그러면 남아있는 변수라고 할 것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있는데 이번에 미스테리가 하나 나왔잖아요. 어제도 얘기하다 말았던 신천지의 힘이 사라졌나? 정광훈파가 신천지를 이긴 건가? 아니면 있는데 뜻을 바꾼 건가 신천지가? 와야 됐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 대선 캠프 때 네. 신천지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실제 이제 N1번 방부터 N120번 방까지 제가 공개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실제 실행하고 전파하고 하는 거에 보면 건진이 누구누구에게 해서 어떻게 하라 하는 대화가 나온 게 있죠. 카톡에. 뭐 Y 땡 실장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사람이 있고 해서 계속 전파를 합니다. 만드는 조직이 있고 전파를 하는 조직이 있고 7층에서 조직 총괄을 했습니다. 그 대합 빌딩 7층에서 그리고 9층, 11층 이렇게 쭉 많은 멤버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 소위 악마화나 이런 것들에 완벽히 동원됐다고 추정이 되는 거죠. 많은 보도들을 보면 뭐 명시적으로 자기들이 했다 이렇게는 안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핵심이 한 가지가 있죠. 돈, 조직,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보안이거든요. 근데 요 타임에 지금 이영수 씨가 갑자기 가서 보니까 전광훈 자유통일당 세력이 쭉 있어 난 빠진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어떤 일을 이영수 씨가 이영수 이번에 씨가 네. 빠지면서 갔더니 정광훈파가 너무 많더라. 네네. 뭐를 하려고 해도 자기가 이미 기존부터 장악하고 있었던 조직 예를 들어 N1번부터 120번 방이 처음에 들킨 게 2022년 1월 달이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대선부터 몇 달 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과 2주 3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에서 뭐를 급히 해보려도 보안이 다 새 나가겠죠. 누구 아군인지 적군인지 막 구별이 안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뭔가를 기여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런 계파 싸움에서도 먼저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그
비하인드는 정광훈파가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것 같아요. 신혜식 신천지파가 씨가 밀린 거예요? 신혜식 씨가 어젯밤에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유튜브에서. 네. 뭐라고? 김문수 측에서 연락이 왔다. 소장을 던져주면서 자유통일당에서 대신 소송 좀 해달라. 그리고 뭐 우리한테 어떤 댓글 이런 것들을 뭘 나쁜 걸 해달라 등등의 요청이 왔다고 어젯밤에 그러면서 차라리 합당을 하든가라고 그렇게 어제 했습니다. 뭐,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재명 공격하는 더러운 일을 네. 다 우리한테 시킨다. 진해식 씨 쪽으로 예, 해. 우리가 국힘 합창업체냐? 그럼 차라리 합당이라도 해주던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더럽고 창피스럽고 문제 생기만 건 다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고. 자유통일당 그러니까 정광훈파한테 일을 자꾸 시킨다라고 네. 정광훈파의 스피커가 불만을 토로했어. 실제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정광훈파가 다수인 건 맞는 거네요. 맞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신천지는 어디 갔어? 신천지도 있죠. 신천지도 있죠. 있는데 제가 종교 전문 아니에요. 특별히 좀 사이비 쪽입니다. 사이비 쪽인데 그런데 신천지도 활동을 했어요.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대선 때만 되면 장이 서면요 중간 정도인 종교, 큰 종교, 뭐 여러 종교들이 다 대선판에 다 거의 뛰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보수편에 들었는데 이번에도 신천지가 움직였어요. 근데 움직였는데 제가 또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그러는데 안 움직여요. 그 지난번처럼 조직적으로 이렇게 종교단체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국민의힘 이번 캠프에서는요 위에서 지시를 해도 안 움직입니다. 신천지파가? 네. 움직였는데 좀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 김문수나 이 탄핵이나 내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입니다. 이분들이. 신천지가? 그래서요 조직력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 캠프에서도 예전에는 그냥 지시하면 이렇게 딱 돌리고 이게 댓글 돌리고 사람들 동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그럼 전당원에서 신천지 쪽에 밀린 게 맞네? 밀린 건 맞아요. 밀린 건 맞. 아니 전광훈은 김문수의 상황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고 지금껏 또 정신적 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주주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광훈 세력들이 그 안에 차고 있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정광훈파가 장악한 게 맞네. 네, 극우 유튜버들의 힘도 세고요. 거기에 그 조직도 세고요. 그리고 그 당원 표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캠프의 상당 부분은 정광훈 조직이 있다니까. 정광훈 목사가 센 사람이에요. 말 좀 짧게. 네. 자, 신천지는 안 움직이고 있고요. 정광훈 그룹이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 단체도 이번엔 특징이 뭐냐면은 안 움직여요. 보수 원래 보수의 축이 됐던 그리고 돈과 불교계도 있잖아. 보수 쪽하고 가까운. 사실 불교계 큰 스님들이 지난번 최근까지 옛날에 정청래 의원께서 불교계에서 얘기했을 때 지난 대선 때 승려 대회를 연다, 다 모여서 한다, 이렇게 잡으러 다닌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큰 스님이 저기 국민의힘한테 얘기를 했대요. 왜 하면 좋니? 이제는 그쪽을 돕기로 했나 봐요. 아예 민주당 쪽을 돕기로. 이재명 후보를 돕기로 했다고. 네네. 등을 돌렸어? 그 큰 스님 승려대회를 주도하던 큰 스님이 판단이 빠르시네.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제 그 뉴스타파에도 나오지만 이제 제가 지난 대선에 정책 실무 총괄을 할 때 보면 종교 단체가 종교계가 정말 많은 이제 그 민원 각종 뭐 예를 들어 불교 같은 문화재 뭐 성보 박물관 뭐 새로 신설 건립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많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기는 쪽에 잘 자기네가 그게 돼야 자기들 그렇죠. 민원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실제 소수 종교, 신흥 종교라고 저희가 부르는 좀 전에 말씀했던 그 영역에 있는 제3의 종교들도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찾아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분들이야말로 어느 쪽이 이길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 촉을 안테나를 신속해. 정확도가 좀 높다고 봐야죠.